자, 사냥 이거 서론부터 자 읽어갑시다. 서론. 음파가 공간상에서 불연속 면을 만나면 불연속 면의 물리적 성질에 따라 입사한 음파 중 일부가 반사되고 나머지는 투과되는 현상을 관찰하고 이러한 현상을 대표하는 물리량들, 예, 투과 손실 등을 이용한 응용 방법을 3장에서 공부하였다. 트랜스미션 로스에 대해서 배웠죠, 그렇죠? 네. 그렇지. 그래서 질량 법칙도 나오고 매스로도 나오고, 그렇지? 했다. 여기서 다룬 불연속면은 2차원적인 특성, 즉 어떤 위치에서의 임피던스가 두 개의 독립 변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였다. 만일 불연속면의 특성이 3차원인 경우, 즉 불연속면의 임피던스가 세 개의 독립 변수 x, y, z 모두의 함수일 경우에는 입사하는 음파의 불연속면의 존재로 인한 변화는 보다 복잡하고 다양하다. 이 3차원적으로 확대시키다는 말은 얘가 이제 어떤 모양을 갖추기 시작한 거야, 이제. 그렇지? 아, 공 모양, 뭐 감자 모양, 뭐 별 모양 이런 것처럼. 그러면 훨씬 더 이제 좀 복잡하고 다양해진다고 임피던스 특성이. 그림 4.0.1은 이 중에서 대표적인 현상을 개념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예측할 수 있는 수학적인 접근 방법은 대체적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선형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고 경계 조건을 만족하는 해를 구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식 2.4.3과 같이 소위 적분 방정식 형태를 이용하는 것이다. 우리 저번에 이런 현상을 예측하는 수학적인 접근 방법이 두 가지 있다 그랬지. 하나는 모드 해석법이라고 그랬어, 그렇지? 그렇지? 저번에 룸이 있으면 룸이 자체가 가질 수 있는 뭐 이렇게 랭스 모드, 위드스 모드, 하이트 모드 이걸 싹 다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가로 세로 길이만 나오면 그 모든 그 모드가 거기에 대한 배수까지 해가 모든 게 다 나오잖아요, 그렇지? 거기다가 내가 음원 위치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이제 실제로 못 내주는 게 생기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해가지고 푸는 방법이 있다 그랬지, 그렇지? 그게 모드 해석법이라고. 그런데 거기서도 사실 보면 얘가 잡아주는 게 땅땅하게 잡아줄 때하고 헐렁하게 잡아줄 때가 다르겠지, 그렇죠? 우리는 지금 벽은 땅땅하게 잡아준다고 보고 우리가 지금 룸 모드 구할 때는 그렇게 계산을 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가로 세로 높이를 구해가지고 컴퓨터는 다 계산해 주기는 하는데 그때 컴퓨터에서 계산해 주는 게 룰은 벽이 당당하다 되게 하다하다는 가정하에서 나오는 거라고.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음원의 위치를 어디다 줄 거냐에 따라서 이제 뭐 가운데 줬다고 그러면 짝수 스타일가 싹 다 없어져 버리잖아, 그렇지? 그렇지? 이제 그런 모드 해석 방법이 하나가 있었고 그게 첫 번째 방법이고 아이겐 프리퀀시를 이용하는 거야, 모드 해석법. 어? 그 조건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계산한 다음에 거기서 음원이 놓여지면 음원의 위치에 따라서도 없어지는 거에 계산하는 그런 방법을 모드 해석법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하나가 있었고, 부자 같은 경우에는 적분 형태로 있잖아요. 키르베 헬머holtz 인테그랄 이퀘이션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있다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전자가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는 수많은 해 가운데 경계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골라내는 방법이라면, 후자는 궁극적으로 얻으려는 해의 표현 가운데 경계 조건을 포함시키고 적분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를 구하는 방법이다. 본 장에서 취급하는 방사, 산란, 그리고 회절 현상도 이러한 두 가지 방법 모두를 이용하여 그 물리적 현상을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게 떼가지고 있는데, 이제 방사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배울 때는 제목이 방사, 산란, 회절이잖아. 방사는 이제 실제로 내가 이제 음원을 만들어 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실제 스피커를 만들어 보는 게 있어. 스피커를 만들면 뭐 갑자기 자석하고 이렇게 만든다는 게 아니고 그냥 이게 피스톤 같은 게 이렇게 진동을 한다는 과정이야. 분할 진동 없고 분할 영상을 복잡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주파수는 이렇게 동작할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요거 그리고 그 주위에는 무한한 딱딱한 벽이 있고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여기서 피스톤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방사를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쭉 하는데 약간 이제 임피던스가 불연속인 뭔가 면을 만나서, 그럼 확 이렇게 이제 뭐 뒤로도 날아가고 다시 튕겨나올 수도 있고 또 옆으로 날아가고 이런 생기잖아요. 그게 이제 산란이라고. 그 다음에 회전은 우리가 영어로 하면 디프렉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회전이라는 말은 직선으로 가는 거 위에 꺾이는 걸 다 회전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 회전이 어찌 보면 산란도 회전 현상이거든. 회전이라는 말이 어쨌든 직선으로 가는 거 외에 다른 거 다 포함하는 거잖아. 그러면 다시 튕겨 나오는 것들도 반사도 회전 현상인 거고, 직선 외에 다른 거니까. 뒤로 넘어가는 것도 굴절도 회전 현상인 거고, 산란도 회전 현상인 건데,
어쨌든 뭐 그거는 정약에 따라 나누기 때문에 회절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회절은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소리를 넘어가는 거. 웨이브가 going behind obstacle 뭐라고 그러죠? 어떤 방해물의 뒤로 넘어가는 현상. 그걸 갖다 얘기는 회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꺾여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산란 현상이 음파가 공간상에 위치한 어떤 물체를 만났을 때 이 물체의 존재로 인하여 그 주위로 소리가 전파하는 현상을 통칭한다면 방사는 어떤 물체의 진동, 구조물이 진동하는 경우와 유체가 진동하는 경우 모두를 포함하여 진동에 의하여 그 주위로 소리가 전파하는 현상을 말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다. 자, 산란은 스캐터링이라고 얘기했어요. 스캐터링이 뭐냐 그러면 음파가 그냥 잘 가고 있는데 이상한 뭔가 존재가 그냥 생긴 거야. 그러니까 물체의 존재로 인해서 소리가 원래 내 가던 방향 이외에 다른 방향으로 전파되는 거 있잖아요. 내 가던 방향 다시 올 수도 있고 옆으로 갈 수도 있고 뒤로 갈 수도 있고 이런 걸 전부 다 스캐터링이라고 해요. 이 스캐터링 하는 물질을 스캐터러라고 그러고 스캐터러에서 스캐터링이 일어나는 거지. 그렇지? 그걸 갖다가 우리는 산란이라고 해요. 산란 현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건축음향에서 하는 산란은 약간 개념이 약간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가는 주파수의 파장보다 그 방해물이 더 크다. 그러면 반사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응? 건축음향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 파장 대비 이 방해물의 사이즈 비율 있잖아요. 이 파장하고 이에 대한 특성 길이에 대한 그 비율로 가지고 해. 이 특성 길이가 작다. 그러면 개무시하고 넘어가지. 그럼 투과가 생긴다며. 뭐하냐? 그러면서 넘어가는 거야 그냥. 그걸 그 투과라 그러고 트랜스미션이라 그러고 되게 커. 무한한 백힘도 되겠지. 그럼 다시 튕겨 나오는 거야. 그걸 갖다 반사라 그래요. 그런데 이 두 개가 거의 다이다이야. 이제 1대1 사이즈가 돼. 그럼 이 재면이 생겨. 탁 하다가 울퉁불퉁 만나잖아. 그치? 그러면 이게 여러 개가 쪼개져 생기는 거야. 이렇게. 스캐터링이라는 게 한 개가 갔는데 무한 개가 생기는 거야. 그걸 갖다 스캐터링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렇게 스캐터링이 일어나는 것들도 다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서 보면 그 물체에 의한 이게 그 키로프 헬렌볼츠 이퀘이션을 풀면 그게 다 나와. 근데 이걸 사람 손으로 풀 수 있냐? 절대 못 풀지. 그래서 사람이 풀 수 있는 게 다른 것 때문에 공 정도, 내가 공을 만들었을 때 정도만 풀 수 있는 것까지만 설명을 해줘요. 그 이상은 기계가 풀어야지. 그치? 유한호수법 풀고 경계호수법 풀어가지고 막 푸는 것밖에 없어. 그 이제 기계가 알아서 다 해주니까 우리는 고민 안 해도 됩니다. 이제 그게 있고, 근데 방사라는 건 뭐냐 하면 프로파게이션이에요. 방사라는 것들은 어떤 물체가 막 진동을 일으켜. 구조물이 진동을 하든 아니면 유체가 뭔가가 진동하는 경우를 포함해서 그 주위로 소리가 전파되는 현상을 말할 때 쓰는 게 우리가 방사라고 그러나 방사. 프로파게이션이라고 해요. 특별히 그림 4.0.1과 같이 소리가 공간상에 대하여 불균이나 임피던스 분포를 만나 소리의 진행 방향이 굽어지는 현상이 그 전체적인 현상의 대표적인 특징일 때 통상 회절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회절이라는 말은 직선 외에 다른 걸로 가는 거 있잖아요. 꺾여가는 건 전부 회절이라고 보면 됩니다. 회절 현상은 일반적으로 전파된 소리가 음원을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지역으로 전파될 때 사용한다. 이러한 현상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현상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가 되는 기본 단위적 현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은 물론이다. 우선 가장 기본 단위가 되는 방사 현상을 살펴보기로 하자. 방사음의 기본 요소는 2장에서도 살펴보았던 단극 혹은 쌍극 음원으로 볼 수 있다. 2장에서는 이러한 기본 음원들의 해를 관찰하고 이들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소리의 공간상의 특성들을 근거리와 원거리에서 관찰하였다. 우리가 2장에서 그 모노폴하고 다이폴 배웠죠. 그렇죠? 모노폴하고 다이폴하고 배웠고 우리가 근거리 음장, 원거리 음장에 대해서도 한번 배웠다고. 우리가 근거리 음장하고 원거리 음장하고 차이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원거리 음장에서는 어떤 일이 생겼었고 근거리 음장에서 어떤 일이 생겼었지?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가 내가 소리가 나는 그 근처에서 들을 때하고 소리가 나는 멀리 들을 때 무슨 차이가 나는지 해보면 소리가 나는 데서 멀리서 들으면 그 이제 음향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 허스텀이 하나도 없었죠. 그냥 로제로 C가 그대로 나왔잖아요. 로 C가 그대로 나왔다고. 그래서 그 말은 이제 그 허스텀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방사가 효율적으로 일어나는 구간이고
방사가 효율적이 난다는 말은 이제 이 전파가 될 거잖아요. 에너지가 전파되는데 요 앞에 있는 에너지하고 내가 전파되는 방향에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입자 사이에 그냥 내가 여기서 힘을 주면 여기서 바로 반응을 바로 이렇게 요 조건이 된다고 이렇게 탁 치면 이거 탁 치면 이거 이런 식으로. 다른 말로 하면 여기서 힘을 주면 이 여기 그 다음에 있는 입자가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일으키는 거야. 위상차가 없기 때문에 힘 주면 바로 움직이면 운동이 되게 쉽게 된다잖아요. 그런 조건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근데 그거에 반해서 음은 가까이에서 내가 만약에 스피커 바로 앞에 있는 공기 입장에 뭐 전혀 다르게 얘기한다 그랬죠. 이게 이제 보면 뱅글뱅글 도는 형식으로 이렇게 보여. 뱅글뱅글 도는 형식으로 보여. 근데 실제로는 내가 그래서 이게 그냥 공기 덩어리를 이렇게 움직여주면서 이런 모션처럼 느껴져. 공기 덩어리를 그냥 이렇게 가진식으로 해놓은 거 있잖아요. 에너지는 전달은 되는데 따다닥 하는 게 아니고 뭔가가 이렇게 하면서 가고 있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가 저번에 이야기한 거지만 이게 내가 빨리빨리 뭐 내가 똑같이 앞에 있더라도 빨리빨리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빨리빨리 움직이면 앞으로만 이렇게 가려는 성질을 가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니까. 빨리빨리 반응해줘야 되니까. 이거 빨리 움직이면. 그게 고주파수겠지. 그래서 이게 바로 앞에 있더라도 이게 빨리빨리 움직여주면 여기서부터 바로 빠필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한 10km 정도, 20km 정도 가면 한 몇 센치만 가더라도 몇 센치만 가더라도 바로 빠필드가 바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평면파가 만들어지니까 소리가 앞으로만 가지. 그래서 고주파수는 기본적으로 이제 직진성이 강한 거예요. 바로 스피커 바로 앞에서부터 바로 이제 그 평면파가 만들어지고 방사하기 쉬운 조건으로 가기 때문에. 근데 반해서 바로 앞에 이제 천천히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목욕탕 가서 밖에서 일단 물을 떠갖고 밀어보라 그랬잖아. 그러면 이게 어떻게 옆에 있는 게 어떻게 돼? 바로 앞에 있는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실제로 옆으로 펴서 퍼지잖아 이렇게. 그 말은 뭐냐 그러면 내가 공기 입자, 그다음 공기 입자, 그다음 공기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나는 이게 퍼져 나가야 되거든 이렇게 그렇지. 처음에는 점이었지만 면으로 퍼져 나갈 거잖아. 이렇게 크게 퍼져 나가잖아. 4파이R 제곱으로 막 퍼져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공기 바로 앞쪽에서 보면 내가 퍼져 나가야 되는데 실제로 나가는 것보다 옆에 있는 내가 공기가 갑자기 에너지가 앞에 있고 옆에 에너지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에너지는 균등에 가야 되니까. 옆에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야. 실제로 내가 앞에서 내주는 것보다 옆으로 나가야 될 게 더 많은 거야. 다 메꿔줘야 되고 나가야 되는 거니까. 천천히 움직이지. 아까 그게 물이 이렇게 옆으로 퍼지는 거 같은 원리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촉 밀어주면 앞으로 나가야 될 것보다 얘 주고 처음에는 얘 한 3개 주고 왼쪽에 3개 오른쪽 3개 주고 내 하나 가지고 하는 이런 형태로 가는. 그러니까 이게 탁 치면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일로 갔다가 앞으로 나가. 한참 뒤에 나가는 거예요. 위상자가 생겨버린다니. 이해가요? 바로 이게 음은 바로 앞에서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빨리빨리 확 움직였다 그러면 앞으로 확 나가야 되는데 천천히 해주니까 좌우에 이제 다 메꿔주면서 나가야 되니까 이게 벌어지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보면 내가 메꿔지는 식솔들이 줄어드는 거지, 그렇지? 어느 순간이 되면 나는 앞에 것만 보면 돼. 니한테만 주면 돼. 전달할 때. 바톤 전달할 때 하면 돼. 그게 바로 빠필더라고. 그렇게 하면 그때부터 평면파라고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좀 인위적으로 그렇게 좀 빨리 좀 만들어주고 싶은데요. 그렇게 되는 방법이 이제 음원을 이제 나중에 음원을 크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음원을 크게. 이제 앞으로 사정에 나오면 음원이 커지면 평면파로 빨리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나중에 KA 값이 KA가 커지면 커질수록 훨씬 더 평면파가 빨리 만들어지고 방사입장의 효율이 훨씬 좋아진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에 우리가 라인레이 스피커를 쓰는 게 라인레이 스피커를 쭉 길게 쓴다는 말은 음원이 이제 뭐 10m짜리 음원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훨씬 더 이제 평면파 빨리 만들어지니까 유리한 거지. 쫙 나갈 수 있는. 그런데 저주파수 몸이 평면파가 예쁘게 안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 스피커 사이에다가 트위터는 촘촘하게 해주고 저주파수는 좀 띄엄띄엄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닛이 크니까 그 사이에 이제 페이지 플로우 같은 거 달아서 빨리 이렇게 평면파가 예쁘게 만들어지도록
일단 예쁘게 만들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평가가 쭉 가니까. 그래서 이제 페이지 플로그 같은 거 쓰는 거라. 우리 그 스피커에다 트위터 있는 거 보면 어쨌든 페이지 플로그 막 쓰는 경우는 되게 많다고. 그런 것들이 다 평면파로 이렇게 빨리 만들어 주기 위해서 쓰는 거죠. 자, 그래 보면 이제 방사현상 그림이 있죠. 여기 보면 그렇죠? 이거 물을 얇게 이렇게 해가지고 막대기 팍 꽂았어. 그러면 쫙 퍼져나갈 거잖아요, 그렇지? 이게 물로 가지고 하면 됩니까? 물은 아까 그 밴딩 뭐라고 해야 되나? 디스펄시브 웨이브라며, 그렇지? 그리고 저주파수가 빨리 가고 좀 늦게 간 다음에 깊은 물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는 이렇게 얇게 물이 있잖아요. 살짝 깔아놓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거의 그런 현상이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 회절 현상 한번 보세요. 지금 보면 이 가보면 이 이제 문명이 이 보면 이렇게 꺾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 꺾이는 게 보이죠? 이렇게 꺾이잖아. 이렇게 보인다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얘는 이제 음원을 2개 달았잖아요, 그렇죠? 2개를 훔쳐봐서 그렇게 하니까 2개가 하더라도 평파가 만들어지죠, 이런 식으로. 예쁘지는 않지만 만들어지잖아요. 이게 더 많이 쓰다고 하면 더 예쁘게 나왔겠죠, 처음부터.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이 뭔가가 이렇게 막아놓은 거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만약에 운동을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하면 이게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퍼져나가는 걸 설명하는 방법은 옛날에 우리 배운 게 하나 있었지. 그게 뭐가 있었지? 호이겐스 원리 배웠잖아. 호이겐스도 보면 구변파의 합이 평면파를 만들고 맡긴 데가 넘어갔는데 이게 보면 이렇게 이런 게 있는데 내가 여기서 이게 막 흔들어주잖아요. 그럼 이렇게 퍼져나가는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퍼져나가는 이유가 이 각각에 뭐가 있다. 각각에 이렇게 구면파가 만들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렇지? 그것 때문에 이렇게 넘어간다. 이렇게 배웠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 수식 없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호이겐스 원리지. 호이겐스 원리를 푸는 게 기하학과 헬름홀츠 인테그랄 공식이에요. 근데 호이겐스 원리의 최대 단점이 뭐냐? 이렇게 넘어가는 이 녀석이 넘어가는 거는 이해는 가는데 얼마만 에너지로 넘어가는지 있잖아요. 그래, 이거 모르는 거야, 그거는. 그리고 이게 그냥 예쁘게 넘어가는 게 아니고 나중에 보면 이렇게 나중에 어떤 빔 패턴을 이렇게 가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서는 작게 넘어가 또 많이 넘어가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건 설명을 못 해. 호이겐스 원리는 그냥 넘어간다. 이제 이런 것까지도 다 설명을 가능한 게 이제 기록표 헬름홀츠 인테그랄 공식. 그 크기까지도 다 이제 아는 거지. 이야 좋다 이것이. 이렇게 밑에 2번 있잖아요. 한번 읽어볼래요? 2번 이것은 호이겐스의 법칙이 어떠한 파면도 단극 음원을 조합으로 표현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2장에서 살펴본 키르요프 헬름홀츠 접근 방정식에서 음원의 음압과 속도가 각각 단극 혹은 쌍극 전파자에 의하여 임의의 위치에서 관찰되는 음압을 만든다는 것에서 다시 확인하고 정당화할 수 있다. 어쨌든 호이겐스 원리도 키르요프 헬름홀츠 접근 방정식으로 풀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렇지.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제 4.1장으로 이제 앞으로는 수업을 다 니는 걸로 하려고. 오늘은 내가 좀 서투를 거예요. 어쩔 수 없어. 갑자기 문명의 얘기를 갑자기 확 만나가지고. 내가 그 동영상을 보다가 너무 짜증이 나는 거 자꾸 말을 하는데 아니 나는 알지 내가 무슨 말인지. 근데 보는 사람이 상당히 힘들할 것 같아가지고 내가 막 너무 이렇게 마음이 아파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게 됐다. 4.1절이에요. 숨쉬는 공이 무슨 숨을 쉬어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고 생명체도 그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공이 이렇게 해가지고 모노폴로 만드는 거 있잖아요. 브리딩 스피어라고 영어로 이야기하죠. 하고 그 다음에 진동하는 공은 또 희한한 거야. 공을 가지고 있잖아요. 외래로 막 흔드는 거 이런 식으로 보면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공이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왜 이 짓을 하냐? 아까 얘기했죠. 키르요프 헬름홀츠 공식은 이게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그 폐곡면을 만들어서 거기에 음압하고 속도만 다 구하면 그 바깥에 어느 정도 음압을 구할 수 있는 게 키르요프 헬름홀츠 접근 공식이라고 그랬지. 그치? 근데 그게
음압은 모노폴일 거잖아. 그치? 압력이니까. 압력은 우리가 스칼라 값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노폴이고. 근데 속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벡터. 벡터 값이고,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그 다이폴로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거거든. 그치? 그래서 그 다른 말로 하면 폐곡면에서의 모노폴하고 다이폴만 구할 수 있으면 그 바깥에 있는 걸 다 구할 수 있다. 그 말은 폐곡면에 음압하고 속도를 구하는 음압하고 속도 이야기하나. 그게 모노폴, 다이폴 이야기하나. 똑같은 얘기라고. 이해가요? 다이폴이고 속도를 나타내는 거라고. 그래서 근데 모노폴은 숨쉬는 공이고 이거 트램블린 스피는 이 공을 갖다가 내가 이렇게 흔들어 생각해봐. 위가 고압이 되면 뒤는 뭐하지? 저압이 되겠지. 스피커 이렇게 흔들어. 위가 고압이 되면 뒤는 저압이 되겠죠. 스피커가 곧 뭐냐? 그 트램블링 스피어야. 이 진동하는 공하고 똑같은 얘기라고. 무슨 소리 알겠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숨쉬는 공하고 진동하는 공 두 가지만 있으면 다 이게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 가장 기본적인 현상을 두 개를 배우는 거예요, 지금. 왜? 우리가 방사를 배워야 되니까. 모든 방사는 모노폴, 다이폴로서 다 설명 가능하다. 그게 키로요프 헬레몰츠 인테그럴이야. 무슨 소리 알겠어요? 그걸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뭐 엔시스든 뭐 콤솔이든 그 다음에 오데온이든 뭐 CATT 가지고 뭐 하잖아요. 그게 배경으로는 지금 요게 키로요프 헬레몰츠 인테그럴 공식이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내가 경계 조건을 넣어라, 뭐를 넣어라, FMM 가지고 뭐 내가 뭐 할 때 뭐 이게 그 메쉬를 어떻게 쪼개가 되고 경계면에서는 어떻게 이런 것들이 다 요런 가정하에서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조금 더 이해도가 높아지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면서 할 수는 있지만 알고 하는 거하고 모르고 하는 거 완전히 다른 거니까. 자, 이제 읽어봅시다. 4.1 숨쉬는 공과 진동하는 공의 방사 현상. 먼저 그림 4.1.1과 같이 반지름이 a인 공에서 방사되는 음장을 살펴보자. 이러한 음장을 만족하는 속도 포텐셜 함수 파이는 선형 미분 방정식 식 1을 만족하여야 한다. 갑자기 속도 포텐셜 함수라는 게 나오죠. 이 뭐니? 이거 사실 이해하기 되게 어려워. 근데 어떤 인간이 만들어낸 속도 포텐셜 함수라는 것들을 어떤 정의를 하나 만들어냈어. 그걸 갖다가 파이래.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앞에 구변파를 나눌 때 그냥 R로 곱해가지고 이렇게 해가 P에다가 R을 바로 곱해서 표현했었죠. 그렇죠? 그때는 우리가 RP로 표현했다고. 이 2장을 뒤져봐봐. 그때도 구변파 하나 나오고, 저문만 나왔거든요. 그래서 R 곱하기 프레셔였다고. 근데 이거는 프레셔를 안 쓰고 R 곱하기 파이가 속도 포텐셜 함수를 쓴 것밖에 없어요. 그 일본 공식은 그냥 그거잖아요. 그 파동 방정식이잖아요. 그렇지? 여기다가 알파가 들어간 것밖에 없는 거잖아. 근데 왜 P를 안 썼습니까? 근데 P보다는 이거 속도 포텐셜 함수 좀 더 쓰기 편해서 그래. 이게 왜 편하냐? 이 속도 포텐셜 함수를 공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속도가 나와버리고, 시간에서 미분을 하면 음압이 나와. 우리가 음압하고 속도를 알면 뭘 할 수 있어? 임피던스 알 수 있고, 인텐시티 알 수 있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전부 다 구할 수 있잖아요. 임피던스 다 구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걸 쓰는 거야. 이게 물리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이게 물리적으로 의미가 있긴 하더라고. 근데 사실 좀 어려워, 그걸. 왜 그걸 미분을 하면 이게 나오고, 미분을 해주면 그 공간에다 미분해주면 속도가 나오고, 시간에서 미분해주면 음압이 나올까? 라고, 나도 정확하게 잘 몰라. 근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많은 이렇게 그 현상들을 다 풀어나가. 이게 물리적 의미가 많으니까 계산해서 딱딱 맞게 떨어지겠죠, 그렇지? 그래서 이 선배 학자들이 속도 포텐셜 함수, 그러니까 속도 포텐셜이라는 것들은 내가 그 할 수 있는 어떤 능력 같은 걸 나타내는 거잖아요. 내가 포텐셜이 있다는 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능력으로 가지고 속도를 나타낼 수도 있는 거야. 어떻게 하면 속도를 나타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공간에 미분하면 속도를 나타낼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걸 갖다가 시간에서 미분해주면 바로 음압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특성이 있는 어떤 이런 그 임자를 가지고 지금 풀어나가는 거야. 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거 몰라도 돼. 나중에 결과만 알면 되기 때문에. 읽어보세요. 여기서 음압에 관한 음파 방정식을 다루고 음압에 관한 해를 얻은 다음 필요량 물리량들, 예를 들면 임피던스, 파워 등을 관찰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는 이유는 부록 2.2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속도 포텐셜 함수로 음파 방정식을 표현하면 공간에 대한 미분을 하여 속도를 얻을 수 있고 시간에 대한 미분을 하여 음압을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방금 그 이야기 했어요. 즉 계산이 쉽기 때문이다.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압력을 가지고 풀 수도 있어요. 우리 앞에서 했듯이. 그러면 이제 계산이 좀 많이 복잡해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풀 수도 있어요. 또 똑같은 방식입니다. 식 1의 해는 2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식 2와 같이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앞에 우리 2장 한번 가볼래? 2장 가보면 이게 있었거든. 페이지로 몇 페이지였는지는 점어문에 가서 나오는 게 있었는데 찾아보세요. 나와라. 2.5절에 있죠. 2.5절 그렇죠? 2.5절 한번 보시겠어요? 예. 8번씩. 2.5번씩 구해보면 6번씩 있잖아. 6번씩. 예. 그치? 예. 6번씩 보면 RP가 곱해지잖아. 새롭지? RP가 곱해지잖아. 지금 알파인데 그치? 그리고 8번씩 나오면 그 6번, 8번씩 이야기하는 거잖아 지금. 네. 다시 여기로 와서 파이 가보니까 R분의 A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R분의 A 이렇게 나오잖아 이게. 6번씩 아까 2.5장이 나오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단지 P 대신에 파이가 들어간 것밖에 없어. 읽어주죠. 식 2와 같이 쓸 수 있다. 여기서 K는 반지름 R 방향의 파수이다. 만일 공의 표면 속도 URAT가 식 3이라면 식 2의 상수 A와 U0의 관계는 속도 포텐셜 함수의 특성, 즉 포텐셜 함수의 R에 대한 미분의 속도와 같아야 하는 조건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이제 숨쉬는 공이 있어요. 그렇죠? 공에 있는 공의 반지름이 A야. 그렇지? R은 A잖아. 그렇지? 여기서 R 벡터라는 것들은 이제 퍼져나가는 방향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보는 건데 A라는 지점에 이제 이게 실제로 표면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수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퍼져나갈 거니까 그렇죠? 공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보면 당연히 이렇게 이 수직한 방향으로 퍼져나갈 거잖아.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 모든 것들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렇죠? 나갈 거잖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 이런 속도로 운동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죠? 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즉 식 4와 같이 표현할 수 있고 R은 A에서의 속도는 식 5와 같이 얻을 수 있다. 식 3과 5로부터 식 6이 된다. 여기 보면 이제 URAT라고 적혀 있는 거 5번씩 있잖아요. 5번씩 그렇죠? 이게 A 위치에서 이제 공의 표면이 있잖아요. 그렇지? R이 A니까 공의 표면에서 이제 이걸 갖다가 속도를 본 거라고. 그 말은 여기서 보면 요걸 지금 보고 있는 거지. 여기서 요거 그렇지? 이 속도를 지금 보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식, 5식을 나타낼 수가 있고 6을 구하고 나면 이제 7, 8, 9라는 식이 나오는 거야. 여기 보면 이제 뭐가 나와요? 우리가 이제 속도 포텐셜 함수 이거는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거고 우리가 결국은 UR하고 P를 구하기 위해서 이용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8번하고 9번식이 중요한 거겠죠. 그렇죠? 하나는 속도가 나왔지. 그렇지? 하나는 프레셔가 나왔잖아. 속도하고 압력이 나오면 뭘 할 수 있어? 이미터에서 다 할 수 있는 거지. 이제 여기서 인텐시티도 할 수 있고 이제 이거 구하면 이제 다 구한 거라고. 여기서부터 이제 유도를 하면 되는 거니까. 로 정리할 수 있다. 여기서부터 읽어보세요. 여기서 식 7, 8, 9는 R이 A보다 큰 영역에서 성립함은 물론이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음압과 속도의 크기가 모두 공의 반지름과 관찰하는 지점의 b, 공의 반지름에 대한 파장의 b, 그리고 관찰하는 위치에 대한 파장의 b의 함수라는 사실이다. 임의의 위치에서 음압과 속도의 b, 즉 임피던스를 보면 식 8과 9에서 식 10과 같이 쓸 수 있다. 자, 이제 그러면 임피던스를 보면 이게 소리가 잘 퍼져나갈 수 있을지는 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놀라운 거 있어. 이 보면, 이 보세요. 여기는 지금 KR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져 있죠. 내가 이야기했잖아. 모든 것들은 KL, KR, KA가 특정한 거리? 이런 것들 아무 의미가 없다고. 내가 파장 대비 내가 지금 어디 위치에서 내가 지금 수음을 하고 있냐. 이 파장, 근데 여기다가 이제 R 대신 A를 넣어주면 뭐가 돼요? 이 공의, 이 방사하는 그 음원의 크기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지? A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KA하고 이 KR 있잖아요. 이 모든 게 이거에 다 함수로 나타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스피커 이야기가 나와. 자,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여기서 이제 KA를 특히 이게 KA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굉장히 이걸 지향성을 나타낼 때 제일 중요한 걸 나타내는 거다. 이걸 갖다 우리가 헬름홀츠 넘버라고 그래요.
헬름홀츠 넘버. 모든 지향성은 헬름홀츠 넘버에서 만들어져요. KA에서 만들어져요. KA에서. 이 A는 반지름이에요. 스피커의 반지름이야. 그러면 이거는 K가 란다분의 2파이라고 그랬잖아요. 란다분의 이건 2파이 A가 되겠죠. 그렇죠? 란다분의 2파이가 K니까. 그럼 이게 뭐 2파이 A는 뭐예요? 원주잖아, 원주. 이건 2A는 지름이고 파이니까 지름 곱하기 3.14니까 스피커의 원주라고. 이 스피커의 원주가 이 란다에 비해서 파장에 비해서 어떤 비율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지향성이 다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이해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KA는 지금 임피던스를 보는 거니까 여기서 말하는 KA는 이 KA의 란다분의 2파의 스피커의 있잖아요. 이게 이제 공이죠, 공. 숨쉬는 공의 이 공의 반지름하고 파장하고에 따라서 이게 소리가 효율적으로 방사가 될 건지 안 할 건지가 다 나온다는 얘기야. 그런데 우리가 그럼 이거 서브우퍼하고 왜 같냐? 이 서브우퍼하고 그러니까 스피커가 왜 같냐 그러면 스피커는 실제로는 이렇게 돼가지고 이 배펄이 있는 거잖아. 하지만 저주파수에서 이렇게 다 방사가 되어 있는 식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숨쉬는 공하고 똑같다고. 저주파수에서 보면 되게 웃기잖아요. 실제로 내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없잖아,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그런데도 이렇게 방사돼서 나간다는 게 되게 웃기잖아. 나는 이 앞에만 떨어주는데 소리가 뒤로서 날아가고 있는 거잖아, 지금. 왜 이런 일이 가능한 거? 왜? 이게 바로 회전이 되니까 가능한 거예요. 저주파수에서는 천천히 왔다 갔다 하면 내가 구면파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뒤로 소리를 만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그러면 효율적인 방사가 안 일어난다고. 내가 1대1로 갔다가 따다다닥 하면 앞으로가 쭉 나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식솔들이 뭐 옆에뿐만 아니라 뒤에까지 다 챙겨줘야 돼, 지금.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보면 이렇게 되고 얘를 반지름 A로 볼 수 있는 건 이런 식으로, 그렇지? A로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이 A하고 반지름 A하고 그 란다하고 2파이가 곱해진 요게 바로 KA 거잖아, KA,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 스피커의 이 원주 요거하고 이 파장의 관계가 엄청 중요하다고. 그런데 이 KA가 작아지면 방사효율이 확 떨어져. KA가 작아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 맥락, KA가 작아진다는 말이 스피커에서 뭘 뜻하겠어요? A가 작아진다는 거잖아. A가 작아지는 것과는 스피커가 작아지면, 유닛이 작아지면 방사효율이 확 떨어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서브우퍼를 4인치짜리 쓰는 거하고 12인치에서 쓰는 거, 15인치 쓰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상황이야. 방사효율 면에서는. A가 작아지기 때문에. 그 옥타브당 6대 12씩 확 줄어들어. 그 이야기가 좀 있으면 나올 거예요. 이게 방사 임피던스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KR에 대한 식으로부터 먼저 볼 거예요. KR에 대한 식으로 본다는 말은 이제 거리 있잖아. R은 내가 그 수음점의 거리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멀리서 본다. KR이 크다. 그러면 이제 KR이 크면 이제 굉장히 방사되는데 말해서 KR이 작다 그러면 방사가 잘 안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걸 갖다가 R이 아니고 A 있잖아. 내 수음점의 거리를 공의 위치에다 올려버리는 거야. 공위에서 보잖아. 공위에. R이 A가 돼버리니까. 그렇지? 여기 스피커 이렇게 있었는데 내가 처음에 R이 여기 있어. R이 여기 있다는 게 R이 어디로 간다고? 여기로 올려버린다고. 그러면 이게 뭐야? 실제로 내가 움직이는 이거 자체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우리가 옛날에 배우고 있었다. 가진점 임피던스라고 들었지? 이 흔들면 이렇게 날아가는 거. 실제로 가진점에서 흔들어 보는 거 있잖아. R이 A가 된다는 말은 얘가 1로 온다는 얘기니까 가진점 임피던스랑 똑같은 개념으로 보겠다는 거야. 내가 만드는 입장에서 내가 지금 효율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냐 없냐를 보겠다는 거야. R 대신에 A를 치환하는 게. 그게 바로 KA예요. KA. 알겠어요? 요 정도 개념을 알고 넘어가면 된다. 이제 그림 4.1.2a. 그림 4.1.2a는 임피던스와 방사 임피던스를 각각 KR과 KA에 관하여 그린 것이다. 그림에서 보면 KR이 1에 비하여 무척 큰 값을 갖는 경우, 즉 관찰하는 지점의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관심 파장에 비하여 큰 경우에는 임피던스의 실수분은 거의 1에 가깝게 되고 자, 허수부의 봅시다. 이게 KR이 무척 클 때 있잖아요. 그렇지? KR이 굉장히 커. KR이 굉장히 커. 이 크니까 이거는 KR 분모 분자 다 했으니 1로 가겠죠. 그렇죠? 얘는 1로 간다고. 1로.
얘는 있잖아요. KL이 굉장히 커. 그럼 0으로 가까이 가겠지. 이 분모가 KL이 제곱성이 있으니까. 얘가 10을 갈 때는 100을 가니까 0으로 가까이 가니. 이건 날라가. 그럼 이거는 이거 1이 되는 거잖아. 1이 된다는 말은 로제로 C만 남다는 얘기지. 로제로 C를 만다는 말은 캐릭터 임선수가 나온다는 얘기고 위성차도 전혀 없이 평면파로 쫙 나가는 조건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R이 커지면 멀리서 있잖아. 방사인데 멀리서 공이 이렇게 울렁하고 있더라도 숨쉬는 공이 있더라도 멀리서 보면 평면파로 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쫙 잘 받아오고 있는 거야. KR이 큰 그걸 이야기하는 거야. 알겠어요? 하수부의 역할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숨쉬는 공에서 방사되는 파동은 마치 1차원 파동과 같이 임피던스가 매질의 특성 임피던스와 같아진다. 이런 지점, 즉 원점으로부터 파장에 비하여 면 지점을 원거리 음장이라 하는 것은 2장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 원거리 음장이 저번에 여기 얘기했어요. 그렇죠? 원거리 음장. 원거리 음장이라는 말은 평면파가 만들어지고 바로 그 직전에 있던 공기 입자가 바로 그 다음에 있는 1대1로만 이렇게 에너지만 전달해주면 되기 때문에 맞고 탁 치면 탁 나고 탁 나고 이렇게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느낌만 알고 있으면 돼요. 원거리에서는 유체 입자의 움직이는 방향과 음압이 가해지는 방향이 동일한, 즉 임피던스가 저항적이다. 저항적이라는 말은 리액티브 성분이 없는 거죠. J가 없는 거고 리액티브 성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 형태로 나온다는 거예요. 따라서 음압과 속도가 같은 위상을 갖는다. 반면에 관측 지점이 원점으로부터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실수부는 작아지고 허수부의 기여도가 증가한다. 특별히 KR이 1인 경우, 즉 파장이 관측점에 대하여 2파이 정도의 길이를 갖는 경우에는 실수부에 기여한 허수부의 기여가 같다.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여기 밑에 그림 보자고. 얘가 이게 그림은 되게 똑같아. 하나는 KR에 대한 그림이죠,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내가 이제 관측자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저기서 축구공이 막 지가 숨을 쉬고 있는데 바람을 누가 넣었다 뺐다 하고 있는 거야. 연락이 빨리면 소리가 나겠죠. 1초에 1000번씩 바람을 누가 넣었다 뺐다 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소리가 막 들리고 있을 거라고. 내가 멀리서 보고 있는 거야. 저 축구공을. 누군 열심히 지금 이거 공을 바람 넣었다 하고 있어요. 그걸 보는 게 1 플러스 KR 제곱분의 KR 제곱 이걸 보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KR이 크기 때문에 얘는 1로 가겠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KR이 크니까 이게 1로 수렴하죠. 이렇게 돼. 여기 이제 와 있는 상태라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허수부 텀이 있잖아. 이렇게 허수부 텀이 있었지. 여기서 허수부 텀. 이 텀은 있잖아. 분모가 제곱이고 분자가 그냥 1승이기 때문에 이거는 KR이 커지면 이거 0으로 가죠. 이렇게 계속 0으로 수렴하자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허수부가 0으로 가고 그 실수부만 남기 때문에 이게 아까 평면파가 나오는 조건이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고 이 가까이 와서 보자. 이 가까이에서 보면 이제 공쪽으로 내가 가까이 가. 내가 마이크로폰을 저 멀리 있다가 공쪽으로 가까이 쏙 가져가 본다고. 가져가 보니까 허수가 점점 커지죠. 1이라는 지점에 오니까 이제 허수하고 실수부하고 다이다이죠. 그치? 더 가까이 가니까 이제 허수부가 조금 더 커지는 부분도 있지.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그러면 허수부가 커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는 거야. 아까 내가 그 이야기, 아까 그 이야기가. 이게 이제 옆으로 줘야 될 게 되게 많은 거야. 앞으로 줘야 되는데 옆으로 줘야 될 게 더 많은 게 생긴다. 계속 가까이 가버려.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방사가 안 되는 거지. 그 허수텀이 계속 커지니까. 그러면 힘과 속도 사이 내가 딱 주면 네가 앞으로만 딱딱 전달해주면 쫙 당길 것 같은데 딱 주니까 얘 주고 나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위상자가 생겨요. 이제 그런 일이 여기 생긴다는 거예요. 이때는 효율적인 방사가 안 일어난다. KR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수식이 KR 대신에 A를 치환해버리면 이 두 번째가 경우 성립되겠죠, 이게. 이때가 사실 더 재밌어. 내가 마이크를 진짜 축구공 바로 앞에까지 가버린 거야, 진짜. 축구공 위에까지 이제 붙여놓은 거야, 축구공 위에다 마이크로폰을. 그때 무슨 일이 생기냐는 거야. 그게 이거야. KA가 커져. KA가 커지면 뭐가 돼? 똑같이 1로 붙죠. 그거 논리 들어본다고 했지. 그치? 실수도면 허수가 없어지는 거잖아. KA가 커진다는 말은 A가 커지는 거잖아. 그치? A가 커진다는 말은 스피커가 유닛을 큰 걸 쓰는 거라고. 서브 유닛이 커지면 그냥 바로 그냥 평면파 바로 나오게 할 수도 있다고. 극단적으로 커진다고 한다고 하면. 그만큼 유리해지는 거야. 아니면
이게 KA니까 란다분의 2파이 A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란다분의 2파이 A인데 A가 커져도 되고 란다가 작아져도 되지. 란다가 작아진다면 고주파라는 얘기잖아. 그렇지? 파장이다. 내가 빨리빨리 흔들어 주거나 아니면 공이 커지거나 하면 효율이 그건 증가가 된다고. 밑에 효율 측면에서 있잖아요. 파워 에버리지 밑에 커브 있죠. 이거는 잘 보라고. 고주파수에서는 그냥 일로 수렴을 하는데 반해서 저주파수는 주파수가 높아지니까 6dB씩 확 커지죠. 방사 파워가 K에 대해서 2배가 커질수록 있잖아요. 2배가 커질수록 6dB이 확 차이가 나는 거예요. KA니까 란다분이 2파이지. 원주가 있잖아요. 원주가 2배 증가되죠. 2배가 증가가 되면 2배가 증가가 되면 효율이 6dB이 커지는 거야. 방사 파워가. 그러면 4인치하고 6인치하고 8인치하고 10인치하고 15인치 뭐 10인치 15인치 생각해 봐봐. 이 원주가 엄청 커지는 거잖아. 이만한 거하고. 그러면 앰프가 굉장히 많은 앰프 밥을 먹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얘가 이제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를 내주고 싶어. 이 스피커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겁나게 많이 움직이게 되는 거지. 이제 롱스트로크 해야 된다. 그럼 얘가 이제 막 힘들겠지. 그러니까 이게 그 작은 그러니까 작은 스피커 크기를 가지고 극점을 내주려면 몹시 힘들어지는 거야. 이게 바로 KA가 다 설명을 해줍니다. 이해가죠? 이게 KA하고 KR이 이제 그걸 설명하는 그림인 거야. 이게 엄청 중요한 얘기거든. 근데 나는 옛날에 음악 시간에 학교 다닐 때 하나도 몰랐어. 이게 뭔지. 이거 뭐야? 이거 말장난이야. 아래다가 A를 집어넣고 이거 뭐야? 이거 뭐. 이게 그 의미가 있는 거지. 아래다가 A를 지어내가 넣는다는 그 개념이 이 개념이 있는 거야. 숨쉬는 공이 소리를 방사시키는 효율 면에서 보는 임피던스, 즉 R은 A에서의 방사 임피던스는 식 10으로부터 자, R은 이제 A에다 올려보는 거 약간 KR 받고 이제 KA를 볼 거예요. 좀 먼저 설명을 하긴 했는데 이제 KA에 대해서 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소리를 방사하는 효율 있잖아. 그걸 방사 임피던스라고 그럴 거잖아. 우리가 가진전 임피던스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방사 임피던스라는 말은 방사면 있잖아. 그게 A일 거잖아, 그렇지? 네. 반지름 A가 이제 제가 이렇게 막 숨을 쉬면서 방사를 할 거잖아. 그게 얼마나 효율이 잘 방사하지? 그게 이제 R이 A일 때. 그래서 KA가 돼서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렇죠? 식 11과 같이 얻을 수 있다. 방사 임피던스는 KA, 즉 파장에 비하여 공의 크기, 즉 반지름의 비가 클수록 그림 4.1.2A에서 볼 수 있듯이 평면파의 임피던스에 근접하고 따라서 1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의 표면에서 발생시킨 음파가 잘 방사된다. 자, 이 보면 아까 여기 보면 있잖아요. 이 방사 효율도 이런 그래프로 좀 그리고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K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요? 이렇게 크면 클수록 방사 효율이 확 커지죠, 그렇죠? 이게 옥타브당 6dB이라고. 그러니까 K가 2배가 커지면 6dB이 방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 밑에 한번 4.1.2 한번 읽어봐봐. 숨 쉬는 공은 4.2. 숨쉬는 공의 임피던스와 방사 임피던스, 방사 파워, 임피던스와 방사 임피던스가 KR과 KA, 즉 파장에 대한 관측 지점의 거리와 파장에 대한 공의 반지름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지배됨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거리하고 공의 사이즈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방사 파워 입장에서. KR과 KA가 클수록 평면파와 같은 방사 특성을 가진다. 평면 파워가 들어간다 그랬죠. 아까 여기서 이제 보면 그러면 가진된 임피던스 본다고 하면 KA가 커지잖아. KA가 커지면 이 앞에 그 실수 텀은 있잖아. KA가 커지면 뭐가 돼요? KA가 커지면 이것도 1로 갈 거잖아요. 그렇죠? 얘도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분모는 위가 10을 갈 때 분모가 100을 가니까 0을 가겠죠. 그럼 이것도 로데를 실어 간다고. 이 로데를 실어 간다는 말은 우리가 저번에 실 이렇게 흔들어 줄 때 이렇게 흔들어 줄 때 끝에 갖고 여기 막 위에 흔들어 준다 그랬죠. 그렇죠? 그게 가진된 임피던스라고 그랬잖아. 그럼 여기 아무것도 없으면 로데를 실어 나온다 그랬지.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있으면 코탄제트 마이너스 J, 코탄제트 K 막 이런 게 나왔었잖아, 그렇지? 그것처럼 이게 이제 없는 상태니까 얘가 지금 얘가 이제 없는 상태 되는데 이거는 뭐라고 똑같냐고 그러면 이게 아까 공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공이 있는데 실이 요렇게 붙어 있는 거 이런 거. 이거랑 비슷한 상태가 된다는 거. 미친 놈처럼 이렇게 뭐 이렇게 잘 퍼져 나가 이게 있으면 언제일 때 K가 커질 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잘 퍼져나가는 조건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것도 또 로제르 씨로 보이는 거겠지. 이렇게 실이 있잖아요. 이렇게 무한정이 이렇게 쫙 잘 퍼져나가는 형태처럼 K가 커지는. 그러니까 공이 커지면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음파가 잘 방사된다. 이 이야기가 그 이야기라고. 로제르 씨로 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러한 현상은 1장에서 공부한 무한현이 마치 숨쉬는 공에 설치되어 있고 이 줄들이 공의 운동에 의하여 반지름 방향으로 전파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 원거리 음장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이해할 예. 수 있다. 그러니까 공이 있으면 여기서 요렇게 무한정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얘가 이제 뭐 이렇게 막 숨을 쉬겠지 이런 식으로 그렇죠? 숨을 쉬면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 이런 것처럼 보인다. 이와는 달리 근거리 음장에서는 반지름 방향의 줄의 전파 특성 이외에 다른 특성이 음파의 전파 현상에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 예, 근거리 음장이 돼버리면 어찌됐든 이제 이게 그 아까 J라는 텀 있잖아요. 앞에서 보면 요런 텀 때문에 방사율이 확 떨어지는 이런 걸 하고 있다. 숨쉬는 공 표면의 면적 4파이 제곱을 식 11에 곱하여 주고 이것을 기계적 임피던스라 하면 식 12로 쓸 수 있다. 이거 여기다가 이제 4파이 제곱이 면적을 다 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전체 파워를 보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얼마만큼 나오는지 보려면 전체 면적을 곱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 보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공의 표면적 전체로 방사되는 음장의 특성을 관찰할 수 있는 물리량으로서 의미가 있다. 우선 KA가 1보다 아주 클 경우에는 식 13이며 KA 그러니까 K가 굉장히 커버리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 이제 이 허수점이 없어질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얘는 이제 K 제곱분의 K 제곱이니까 얘가 이제 그러니까 1로 되니까 4파 A 제곱에다가 로제르 C가 곱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K가 극단적으로 이제 작아져 버리면 이제 허수점이 살아날 거고, 그렇지? 그렇게 돼가지고 이게 14처럼 나온다고. 중량으로 우리가 13식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멀리 보면 로제르 C로 나가는데 표면적이 4파 A 제곱 곱해지는 형태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이거는 그 이해는 가는데 14식이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수식이 14식이. 근데 이게 되게 이제 공이 저주 움직이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공이 굉장히 작거나, 그치, 공이 조만할 때라고 그렇게 할 때 공이 이만한 큰 공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운동할 때 쓰는 이만한 공간 가고 요만한 탁구공보다 작고 요만한 거 이렇게. 근데 그걸 보는 거, 이게 작아질 때는 무슨 얘기냐고 하면 GM이 이렇게 보이는 거야, 14식. 근데 이게 보면 A에 삼성 텀이 있고 4파이 텀이 있죠. 그죠? 이거에서 많이 보는 텀이야. 그 우리가 공이 반지름이 A인 공의 표면적은 4파이 A 제곱이죠. 그렇죠? 네.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그 부피 있잖아. 이 공에다 물을 다 채워 넣으면 3분의 4 파이 R에 삼성으로 나오죠. A에 삼성으로 나오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렇지? 이 공에 갖고 있는 총 부피를 보는 거다. 어? 그러니까 A 삼성이 있다, 4파이 A 삼성이 있다는 말은 3분의 4지만 3이 뭔가 분모로 가인, 그 3은 어째 상수점이니까 어쨌든 뭔가가 지금 이게 이 최적이 지금 뭐가 나오는 형태라고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경우에는 쓰면 이것을 다시 쓰면 15처럼 나타낼 수가 있다고 되어 있죠, 그렇죠? 네. 여기서 보면 MD라는 게 있죠, MD. 여기서 MD가 3분의 4 파이 A 삼성의 로제로가 된다. 3분의 4 파이 A 삼성이 아까 최적이라고 그랬죠. 그 로제로가 곱해지는 거니까 총 그 최적에 들어있는 로제로가 밀도니까 질량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로제로 네. 곱했으니까. 즉 공이 차지하고 있는 매질의 총 질량이 된다고. 그렇지? 물로 이렇게 다 때려보면 물 무게가 되겠지. 공에다 물을 다 채워놨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즉 15를 통해서 이 경우에 공은 유체 입자를 담아 가속하는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공이 이렇게 이게 이 14가 나온 조건이 K가 굉장히 작을 때잖아. 공이 굉장히 작을 때 있잖아, 그치? 서브프인데 굉장히 작은 1인치짜리 서브프를 딱 생각해봐. 이제 그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주변에 있는 공기가 있잖아요. 공기 덩어리를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가속만 시키고 있는 사람. 이게 막,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주변에 있는 공기가
스피커 운동을 할 때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뭐 같이 이 덩어리가 같이 움직여야 되는 이런 조건처럼 이게 수식으로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야. 그게 약간 이게 수식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그 공기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이 입장에서 보면 이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뭔가 방사 효율적이 아니라는 이런 조건으로 이제 느껴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렇게 이해도 되고, 아까 공이 작으면 옆에도 식솔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렇게 얘주고 해가지고. 근데 실제로 나는 이를 딱 주면 거의 처음에는 한 8, 90%는 옆으로 다 줘야 돼. 퍼져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치? 이제 그런 일이 보여. 아까 우퍼 같은 게 뒤쪽에다 다 메꿔줘야 되거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효율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부터. 네. 일반적으로 기계적 임피던스의 허수왕을 MD를 이용하여 다시 쓰면 식 16과 같고 주파수의 증가에 따라 저주파수 영역에서는 선형적으로 감소하고 고주파수 영역에서는 증가하는 특성을 보이는 반면 KA 값의 증가에 대해서는 관성적 반응이 급격히 감소함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이제 K 값이 증가하면 관성적 반응이 급격히 감소한다는 말이냐.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식솔들을 많이 먹여 살리는 그게 이제 줄어든다는 얘기지. 그러면 효율이 이제 확 증가된다는 얘기. 즉 공의 크기에 대하여 발생시키는 파장이 작으면 작을수록 음원의 관성적 성질은 작아지고 따라서 효율적인 방사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효율적인 방사가 가능하다는 말은 이제 허스톱이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지. 그렇지? 리액티브한 성분들이 줄어든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그 힘과 속도 사이 위상차가 이제 0으로 가기 시작한다는 거. 평균 인텐시티 I average를 식 8과 9를 써서 구하여 보면 식 17과 같고 여기서 P와 U는 각각 콘주게이트. 네, P와 U 콘저게이트는 각각 식 8의 복소 음압 크기와 식 9의 복소 속도 크기의 켤레 복소수이다. 반지름 아래에서 방사되는 인텐시티를 전부 더하면 식 18과 같이 표현된다. 식 17은 임의의 지점 R에서의 평균 인텐시티를 나타내고 있고 식 18은 임의의 지점 R에서의 공의 표면 전체에서 본 인텐시티이다. 전체 인데스를 지금 한번 보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네. 식 18의 오른쪽 식의 2분의 1 로 제로 C 4 파이 A 제곱 U 제로 제곱은 면적이 4파이 A 제곱이고 속도가 U0인 평면파가 전파할 때의 평균 인텐시티이다. 즉, 식 18은 구면파의 평균 인텐시티와 평면파의 인텐시티가 KA 제곱항으로 표현된 항의 특성만큼의 차이가 있음을 이야기한다. 반지름이 A인 원형판이 U0의 크기와 오메가의 각 주파수로 진동할 때 만들어지는 음파의 평균 파워로 정교한 숨쉬는 공의 특성 방사 파워 파이 에버리지는 식 19로 구해진다. 지금 이거 수식을 푸는 거는 요 아까 밑에 그림 있잖아요. 요 그림 있죠, 요 그림. 요 그림을 지금 수식으로 좀 푸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림 왜 나오는지 아까 설명 안 했잖아.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하십시오. 네. 식 19를 보면 앞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KA가 커질수록 평균 방사 파워가 평면파의 경우에 접근함을 알 수 있다. 그림 4.1.2b 숨쉬는 공의 평균 방사 파워는 KA가 비교적 작을 경우 대체로 KA가 2배 증가함에 따라 약 6dB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 이제 보세요. KA가 아까 2배 증가할 때 6dB 증가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KA가 클 때 작을 때는 이걸 또 물리적으로 이해를 해야 될 거잖아. 이제 봐봐요. 내가 공이 아까 요만한 게 있었어. 그치? 근데 내가 그 다음을 요런 걸 만들어야 되고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갈수록 그쵸? 그러면 처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공기 한 개 입장에서 뭐 옆으로 진짜 많이 퍼져야 될 거잖아. 조금 가면 이게 반지름이 작을 때는 내가 1mm 나갈 때는 옆으로 많이 이렇게 공률이 많이 커져야 될 거잖아. 식솔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라고. 그쵸? 공기 한 개,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매질 입장에서 보자고. 여기 한 개 매질, 여기 한 개 매질, 여기 한 개 매질, 한 개 매질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고. 네. 안으로 갈수록 옆에 게 봐야 될 게 되게 많은데, 이 공이 이만큼 커져 있잖아요. 그렇죠? 개가 커요. 개가 커지다 그러면 여기서 그 다음 거 본다고 하면 여기서 여기 입장에서 뭐 이 별로 차이가 별로 없거든. 내가 옆으로 많이 줄 게 별로 없어. 왜냐 그러면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반경이 1 그러니까 10cm에서 1m에서 1.1m로 조금 더 가더라도 실제로 그 사이에 내 공기 입장에서 보면 이 변화량이 얼마 안 되거든. 공기 입장 한 개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그래서 내가 좀 주의 별로 안 줘도 돼. 나는 내 앞에 거만 신경만 쓰면 되는 상태로 바뀌었다고. 공이 커지면 내가 옆에 식솔들이 이미 많이 없어진 상태야. 그렇지? 그러면 공이 커진다는 말은 평면포로 나오기에 굉장히 좋은 조건이 이미 형성이 되어 있는 거야. 네. 이미 이 공이 작을 때 그거는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잖아. 이미 공이 이번에 공에서는 여기서 이제 뿜어주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에드벌룬 같은 거 크게 떠 있는 상태에서 이게 한다고 그러면 에드벌룬 바로 앞에 있는 공기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거기서 이미 평면파야.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지.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약간 K가 이제 어쨌든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거는 이 그래프를 잘 봐야 돼. 이 그래프를. 요 그래프를 잘 보는 게 중요하다. 이 그래프를 잘 보는. 그러면 이거 보면서 서브포가 탁 떠올라야 돼. 서브포가 탁 떠오르면서 작은 유닛을 가지고 내가 점을 내주려면 얘가 굉장히 힘들겠구나. 이게 란다문의 2파이라는 얘가 한 옥타브가 2배가 차이 난다. 6대10, 6대10이라는 거 4분 파워가 4배잖아요. 4배. 앰프를 4배를 더 틀어줘야 된다. 근데 이 원주가 2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원주가 2배 되는 거기 때문에 뭐 10인치하고 집에서 한번 계산해 봐봐. 내가 그냥 반지름만 알면 아니면 지름만 알면 파일 제곱 2파이를 해가지고 지름 곱하기 3.13이 원주가 나오잖아요. 원주가 2배가 되면 6대11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고 그냥 줄로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거 반지름은 구할 수 있잖아. 잘돼가지고 2파이를 해가지고 이 2배가 되네? 이 2개를 나눠줬다고 했을 때 그게 된다고 생각하면 와 이거 4배가 더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게 파워가 이제 그런 것들 느끼고 받아야 돼. 그러면 얘가 엄청나게 얘가 많이 격하게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서브워퍼가. 작게 틀을 때는 그래도 괜찮은데 크게 틀면 이게 많이 스트로크를 많이 해줘야 되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롱 스트로크를 해가지고 점을 내는 게 결코 쉽지가 않겠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거지. 내가 스피커를 만드는데 내가 큰 출력을 써야 돼. 그러면 롱 스트로크, 서브워퍼 절대 쓰면 안 되지. 근데 내가 크게 안 틀어도 돼. 집에서 봐. 그러면 이제 좀 작은 사이즈의 서브부터 괜찮겠지. 그래도 그나마. 근데 야외 공연장에서 영혼을 가지고 이렇게 막 무슨 이거 뭐 이런 거의 뭐 이런 운동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얘가 죽겠지. 그러면 온갖 비선형에다가 뭐 바로 죽어버리겠지. 자 이제는 트램폴린에 이제 공이 있는데 공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예요. 위아래로. 아까는 숨을 쉬었는데 이제 공을 들고 이렇게 흔들다 보면 돼. 손은 없어야 되겠지. 이렇게 공만 이렇게 위아래로. 스피커랑 똑같아. 스피커. 고압 저압이 나오는 스피커 이제 하고 생각하시면. 자, 두 번째 방사 음장의 기본적인 요소로서 진동하는 공을 생각할 수 있다. 트램블링 스피어라고 그래요. 아까는 브리딩 스피어였죠. 이건 트램블링 스피어라고. 이 공이 Z 방향으로 속도 uc를 가지고 진동한다면 숨쉬는 공의 경우와는 달리 진동하는 방향이 반지름 R에 대하여 균일하지 않으므로 음파 방정식을 구형 좌표계로 표현하면 식 20과 같이 쓸 수 있다. 이제는 아까는 원점에서 이렇게 이 방사되는 방향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니까 문제는 이제 없었는데 이거 구형 좌표로 가지고 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는 방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그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약간 상황이 약간 꼬이게 된다고. 아까는 약간 좀 다른 어떤 이렇게 슈페리컬 코디네이터를 이제 써가지고 약간 수정을 해줘야 돼. 파이 방향에 대하여 독립적이므로 식 20에서 발생하는 음파의 파이에 대한 변화는 없고 따라서 미분항은 무시할 수 있다. 파이에 대해서는 똑같지만 이제 세타에 대해서는 달라지는 거지. 위아래라겠죠.
이 경우 경계 조건은 R은 A에서 공의 진동 속도 UR이 되고 이것은 식 21과 같다. 식 20을 만족하는 해는 식 22이다. 음압은 아까 수식하고 좀 다른 것들은 코사인 세타가 이제 붙어 있죠. 그렇지? 네. 아까는 있는 게 없었잖아. 아까는 UR AT 같은 경우는 U0에 X-N 오메가 T인데 얘 같은 경우는 UR이 어떻게 돼 있어요? UC에다가 코사인 세타에다가 이렇게 붙어 있죠. 그렇지? 코사인 텀이 하나 더 붙어 있다. 왜냐 아까 UC는 여기서 보면 위로 가는 게 UC 텀인데 그렇죠? 우리가 위로 뜬다 그랬으니까 Z 방향으로 이렇게 막 뜨는 거잖아요. 그렇지? 이제 이 UC에다가 코사인 세타가 곱해지는 형태만큼 이제 UR로 이제 작용한다. 그게 이제 다르다. 음압은 식 22와 포텐셜 함수와 음압의 관계를 이용하여 식 23과 같이 쉽게 구할 수 있고 반지름 방향의 속도 UR은 포텐셜 함수의 반지름 방향에 대한 변화율이므로 식 24로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식 21과 24로부터 식 25로 쓸 수 있고 이로부터 식 26의 관계를 쉽게 얻을 수 있다. 다시 식 23과 26을 이용하면 음압의 크기 P, P는 P2의 마이너스 J 오메가 T는 식 27로 구해진다. 와, 피 하나 구하는데 이렇게 힘들다, 그렇죠? 뭐 이렇게 힘드네, 27이 C가 겁나게 힘드네. 아, 그냥 이런 게 있다. 이거는 뭐 이렇게 P가 나오고 그다음에 속도가 나오면 이제 그다음에 임피던스를 알 수 있겠죠. 우리는 임피던스면 이제 나오면 그거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면 돼.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기는지. 그래서 이제 식 27이 P가 나왔고 속도도 이제 보면 식 28식에서 이렇게 나오죠. 속도 텀이 또 나와줬잖아요, 그렇죠? 네. 나와주니까 이걸 가지고 임피던스를 구할 수도 있겠지. 그렇지? 네. R 방향에 대한 임피던스를 이제 구해보니까 겁나게 복잡한데 보니까 뭐 KR에 4성 텀이 있고 그렇지? 3성 텀이 있고 막 그러잖아. 그러면 이게 3승, 4승이 나왔다라는 말은 뭔가가 빨리 확 뭔가 바뀌는 거야 이제. 빨리. 그래서 한번 봅시다. 네. 식 29가 실수하는 식 29가 시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물리적 의미 가운데 주목할 만한 사실은 임피던스가 세타에 대하여 독립적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식 27과 28에서 보듯이 음압과 반지름 방향의 속도는 각 세타에 대하여 코사인 세타 형태로 영향을 준다. 그림 4.1.5에서 알 수 있듯이 공의 진동하는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가장 큰 음압과 속도가 발생하는 방면 공이 진동하는 방향과 직각인 방향으로의 음압과 속도는 0이 되어 숨쉬는 공간은 매우 다른 특성을 갖는다. 이거 보면 내가 공을 이게 위아래 요 방향으로 지금 흔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공기 같은 경우는 음압과 속도가 되게 크겠지. 여기 있는 건 어떻게 될까요? 변화가 없어. 있어는 말한 거잖아.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들어가는 거라고.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고 여기서는. 오직 여기하고 여기만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걸 뭐라면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되겠지. 코사인 세타는 여기가 0도는 1이고 90도하고 270도는 빵이잖아. 그러니까 그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된다고. 여러분 알겠어요? 이러한 다른 특성과는 달리 원거리 혹은 근거리 음장 특성, 즉 파장에 비하여 반지름 방향으로 중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혹은 가까운 지점에서의 특성은 대체로 숨쉬는 공이 형성하는 특성과 매우 유사한 특성을 갖는다. 이게 이제 그러면 아까 KR이 굉장히 멀어진 경우 있잖아요. KR이 굉장히 커졌어. 그럼 뭐가 돼요? 이 4승 4승이니까 1이 되겠지, 그렇지? 뒤에는 이게 4승이고 3승이니까 이건 0으로 가겠지. 1000이고 만이면, 그렇지? 그럼 이거 없어지고 보니까 이것도 로제로 실어 남는 거잖아. 그럼 뭐야? 내가 이거는 아까 숨쉬는 공이 있었잖아. 내가 멀리서 쳐다봐. 숨쉬는 공이 이렇게 하고 얘가 이렇게 흔들고 있던 멀리서 보면 똑같다는 거야. 멀리서 보면 뭐하냐? 이렇게 하고 똑같이 느껴지냐. 그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멀리 떨어진 경우에는 숨쉬는 공하고 매우 유사한 특성을 갖는다. 라는 거지. 즉 원거리 음장에서는 1차원 평면파의 전파 특성에 근접한다. 그러니까 1차원 평면파의 전파 특성, 로제로 씨 특성이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방사체로서의 자, 특성. 그래서 요거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위에 그림 있잖아요. 위에 그림을 요 밑에서 보세요, 여기. 아까 그림이랑 똑같지? 이제는 KA 빼고 KL부터 볼게요. 이제 요 보자, 이쪽에. 이 보니까 KR이 커지니까 똑같이 1로 수렴을 하잖아, 그렇지?
그렇죠? 여기도 커지다가 줄어들잖아. 똑같다는 거야. 계열이 멀어지면 그냥 일로 가고 이건 0으로 가는 거니까 그냥 평면파로 보이는 거예요. 가까이 가보면 뭐 똑같이 여기 뭐 리액티브 성분도 많고 뭐 이런 거 다 똑같다고. 그럼 뭐가 차이가 나냐? 이 속도가 차이가 나냐? 여기서 보니까 여기 밑에 보면 이제 파워는 나중에 계산해 줄 건데 지금 아직 안 했지만 이게 12dB 복잡으로 되는 거지. 확 떨어지는 거야, 확. 12dB 복잡으로. 그래서 우리가 스피커가 알겠지만 포트 스피커, 우퍼 스피커 포트를 뚫잖아요. 그 포트 공lin점 아래서는 무슨 일이 벌어져? 확 떨어져 버리지. 그게 이런 식이라고 이렇게. 어쨌든 지금 그리고 이 크기 관련된 것도 있잖아요. 또 똑같이 가. 크기 관련된 것도. KA에 대해서 똑같은 거. 그건 읽어봅시다. 이제는 이거 똑같이 이제 그 관찰자의 시점을 이 붕붕 뜨고 있는 거기까지 A까지 가본 거예요. 이제. 그 표면 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방사 임산사 어떻게 그걸 보고 싶은 거 해봅시다. 방사체로서의 특성을 보기 위하여 RNA에서의 방사 임피던스를 구하면 식 29로부터 식 30으로 나타난다. 식 30과 11을 비교하여 보면 방사 임피던스가 진동하는 공의 경우에는 Ka 4승에 지배되는 반면 숨쉬는 경우에는 Ka 2승에 지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Ka가 아주 작을 경우, 즉 발생시키는 파장에 비하여 공의 반지름이 작을 경우는 두 경우 모두 매우 반동한 성질, 즉 임피던스의 허수 부분만이 주로 기여하는 상태가 된다. Ka 값이 매우 큰 경우에는 두 경우 모두 소리를 잘 방사시키는 특성이 있다. 식 27과 28을 이용하여 정교화한 특성 방사 파워 파이 에버리지를 구하면 특성 방사 파워의 정의는 식 19 참조, 식 31과 같이 얻을 수 있다. 그림 4.1.4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진동하는 공의 방사 임피던스는 숨쉬는 공에 비하여 Ka의 감소에 따라 매우 빨리 방사 효율이 떨어지는, 즉 옥타브당 12dB 정도의 특성이 있다. 확 떨어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식 27, 28을 보면 숨쉬는 공의 경우와는 달리 진동하는 공의 경우 세타에 따라 방사하는 음압, 속도가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세타가 90도, 270도인 경우에는 방사되는 음파가 0인 반면에 세타가 0도, 180도인 경우에는 방사되는 음파가 최대값을 갖는다. 이렇게 방사체가 어떤 각도에 따라 방사하는 음압이 다른 것을 표현하기 위한 물리량으로 방향 계수가 있고 이것은 식 32로 정의한다. 보면 그 방향계수, 네. 디렉티비티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스피어 분의 현재가 나타내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전변들을 다 날아가는 거에 비해서 지금 현재가 어떻게 보이냐 이런 거는 거거든. 여기서 I스피어는 동일한 전체 방사 파워를 내는 숨쉬는 공 형태의 음원의 인텐시티이고 I는 대상이 되는 음원의 인텐시티를 의미한다. 그림 4.1.5는 진동하는 공의 방향 계수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보면 0도하고 180도 방향은 있잖아요. 그 1로 이 값이 1로 똑같죠. 그러니까 이쪽 방향, 이쪽 방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숨쉬는 공이 됐든 브리딩 스피드든 똑같이 방사 효율이 잘 나오는 데 반해서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영 빵이 나오는 거지. 당연히 이렇게 흔드니까 이쪽은 아무 기여를 못 하고 있으니까 이쪽 방향만 아까 숨쉬는 공에서 그러니까 숨쉬는 공이 나오든 이 숨쉬는 공하고 이거하고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가 여기만. 나머지 영역은 이제 꽝으로 가는 거. 이게 이제 디렉티브 인덱스로 나타나는 거예요. 정리하면 음파의 방사 현상을 설명하는 기본 요소인 숨쉬는 공과 진동하는 공의 방사 현상을 음압, 속도, 인텐시티, 파워라는 물리량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숨쉬는 공의 경우 음압은 거리에 반비례하여 감소하며 파워는 거리의 자승에 반비례하며 방사 현상을 지배하는 대표적 인자는 Ka, 즉 방사하는 파장에 대한 방사체의 크기의 비임을 확인하였다. Ka가 크면 평면파의 특성을 따라가며 Ka가 작은 경우에는 방사체의 방사 파워는 Ka 값의 2배 증가에 따라 6dB씩 증가하는 경향을 갖는다. 진동하는 공의 경우 숨쉬는 공과 달리 방향성을 가지며 Ka 값이 작은 영역에서 Ka 2배 증가에 따라 12dB씩 증가하는 경향을 갖는다. 이 두 가지 방사 현상을 대표하는 기본 요소는 일반적인 방사 현상 혹은 방사하는 모양을 그릴 수 있는 기본 도구라 생각할 수 있다. 자 그러면 그냥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숨쉬는 공과 진동하는 공이라는 두 개의 붓을 가지고 어떠한 방사체에 방사하는 모양도 그려낼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방사 현상에서도 관찰되는 물리적 현상, 즉 근거리 음장 혹은 원거리 음장도 두 기본 요소에서 관찰되는 현상의 중첩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 그럼 여기서 보면 요쪽하고 요쪽은 방사 파워가 확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떤 소음원이 있는 거야. 응? 소음원이 있는데 소음원 이거 보면 이쪽하고 이쪽만 지금 방사 이쪽에서 거의 뭐 방사 파워로 본다면 거의 절반이 날아간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방사 음원을 다이폴로 만들어 버리면 방사 파워가 갖다가 절반 확 줄일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제 이걸 갖다가 만약에 이제 쿼드라폴로 있잖아요, 뭐 이게 뭐 이런 데 쿼드라폴로 만들어져 버리면 방사 파워가 4분의 1로 확 줄여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내가 소음을 줄일 때 쓰는 것들이 이제 모노폴 성분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이제 이렇게 폴을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방사 파워는 급격하게 줄어드는 게 돼. 이제 이제 소음. 근데 이제 스피커 관점에서 보면 다이폴이 더 안 좋지. 쿼드라폴이 더 안 좋고. 방사포를 머리까지 접하가 안 되니까. 스피커하고 소음 짓는 건 완전히 반대가 돼요. 소음 전해가 줄일 때는 폴을 많이 만드는 게 유리하지만 스피커 입장에서는 모노폴이 제일 좋은 거죠. 무제한성으로 방사하는 게 제일 멀리까지 소리가 제일 전달이 잘 되지.